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2020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관련 사업비로 4,9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장 소유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스마트 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 개발 등 총 11가지입니다. 우선 4,150억 원을 투입해 5,600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의 고도화 지원도 추가합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 플랫폼 1곳과 데이터 센터 2곳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쌍용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던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쌍용차에도 생산에 차질을 겪게 됐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와이어링을 공급하는 레오니 와이어링 시스템 코리아의 옌타이 공장이 중국 지방정부의 연휴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가동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해당 공장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이후 공장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2조 3,062억 원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60조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조 4,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줄었습니다. LG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비중을 늘려온 생활 가전 사업 호조가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활 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4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매출액도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MC 사업본부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1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시장에는 V60 신큐를, 우리 시장에는 대중 프리미엄을 내놓는 등 지역별 투트랙 전략으로 5G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두 자릿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매출액이 38조 488억 원, 영업이익이 2조 3,593억 원, 순이익은 2조 2,9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의 매출은 8.2%, 영업이익은 16.5%, 순이익은 21.5% 증가한 것입니다. 전동화 부품 매출 증가와 해외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가 배경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오하이오 공장이 작년 1분기 말부터 재가동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동화 부품 매출은 지난해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연 5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하명주 하나은행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위원회에 건의를 할 방침입니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손 회장과 환 부회장은 남은 임기 뒤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제 산업부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표준 인증, 에너지 분야에 대한 35가지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상생협력 기술 개발 활성화, 원재료 재생업의 제조 분류 지원 등이 건의됐으며 표준 인증 분야에서는 KS 인증기관의 심사와 시험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기업 부당 가중, 서비스 단체 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행광산 전문 광해 방지 사업자 기준 등록 완화 요청, 정유사 사후정산 관행 개선 건의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 대상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와 소비자의 권익 향상 등을 기준으로 각 금융사의 히트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종합평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최고의 영예인 금융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장상을, NH농협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장상, 교보생명보험이 생명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고 손해보험협회장상은 KB손해보험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특별상인 이데일리 회장상에는 동양생명보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훈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금융인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16개 종목에 대해 22차례에 걸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등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29억 원으로 전년보다 3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0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준공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와 원가 개선 노력에 힘입어 증가한 것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